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 이들은 때론 예상치 못한 극한 상황에 맞서 싸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직업은 인간 한계의 도전이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생명이 다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차를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1.6톤의 차량에서 무거운 부품을 해체하기 위해 손과 옷에 기름을 묻히며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폐차장 작업자. 그 극한의 승부사들을 만나본다. 인천의 한 주택가. 견인 차량 한 대가 들어선다. 불법으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폐차장에서 나온 것이다.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견인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조차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차 찾으려면 좁은 골목을 한참 뒤지고 다니는데 많이 힘들어요. 차들이 양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소를 받아오긴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확인해 보는데 20여 분을 헤맨 끝에 차량을 찾아냈다. 있잖아요. 네, 오래 방치된 듯 강제 처리 예고문이 붙어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곧바로 견인 작업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차량 문을 여는 것. 그래야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잘 안 되네요. 잘 안 찾네요. 오래 방치해둔 탓에 녹이 슬었는지 10여 분을 씨름한 끝에 힘들게 차문이 열린다.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차량 견인을 한 경력만 7년째. 신관식 씨가 능숙하게 레카처에 강제 견인해야 할 차량을 싣기 시작한다. 공간이 좁은 골목에서 차량을 견인하자면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차량을 올릴 때 전선에 닿지는 않는지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전기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단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년 넘게 방치돼 있었다는 차량.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불편도 적지 않았다. 차 한 대라도 더 돼야 하는데 그냥 여기다 내버리고 갔으면 찾을 때도 불편하고 저 보세요, 쓰레기죠.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견인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힘든 일 많죠. 이 저도 봐갖고 끊어지기라도 하면은 안 되니까 그거 신경 써야지. 행여 전기줄에 닿을까, 주차된 차량에 부딪힐까 조심조심 골목길을 빠져나간다. 지금까지 줄줄 날렸던.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버려진 경우가 많다. 우리는 차 끌러가면서도 마음이 안 좋죠. 왜? 일단 그 사람들도 사정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해 차주가 직접 폐차를 의뢰하는 경우 심적으로 법적으로 훨씬 편하다. 차량 주인에게는 일정액의 돈도 지급된다. 그 폐차대라고 해요. 폐차대. 네, 고철비. 대략 30-40만 원 돈 해요. 30-40만 원. 고철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차주가 직접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는 세금 체납 등의 법적 문제가 거의 없다. 이런 차량은 바로 폐차장으로 향한다. 인천 남동공단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폐차장. 이곳에 차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번호판을 떼어낸다. 그리고 곧바로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절단한다. 이로써 차는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다. 말하자면 차량의 사망 선고라 할 수 있다.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분실돼갖고 범죄에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또 번호판 바꿔갖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갖고
바로바로 폐기를 해야 돼. 전국에서 한 해 4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폐차되고 있다. 이곳 폐차장에서 작업하는 차량은 하루 30여 대.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차량을 옮기는 지게차다. 폐차장에 오는 순간 차량의 생명은 끝이 난다.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이다. 여러 단계의 해체 과정을 거치면서 차량의 원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폐차장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폐차장에서 1.6톤의 차량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외장재부터 엔진은 물론 작은 전선까지 대부분이 재활용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이다. 차량 한 대의 무게는 대략 1.6톤 정도. 폐차장 내에서 각 작업장으로 차량을 옮기는 것은 지게차다. 차량 2대 정도는 거뜬히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라 할 수 있다. 별로 넓지 않은 폐차장 안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차량들을 옮기기 시작한다. 대부분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폐차가 되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는 사연이 복잡한 경우도 있다. 폐차장에 들어온 차를 한 대 한 대 살펴보니 뭔가를 메모하고 있는 이상용 씨. 차량의 보닛을 열어 뭔가를 꼼꼼히 보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거는 사람이 이름 있듯이 차에도 보면은 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차대 각자 번호가. 차대 번호를 확인하면 다양한 차량 정보를 알 수 있다. 차량 조회를 해야 돼요. 소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차를 조회해가지고 소리가 떨어졌으면은 작업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가 압류가 있든가 저당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 해지가 될 때까지. 폐차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차대 번호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해 과태료가 너무 많이 미납돼 있거나 분한 차량인 경우 폐차를 할 수 없다. 특히 구청의 요청으로 강제 견인해온 차량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이 돼야 폐차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폐차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주는 물론 폐차장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꼼한 차량 조회가 중요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들의 경우 본격적인 폐차에 들어가는데 먼저 주로 외장재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진행된다. 외장재들은 대부분 재활용되는데 차량 문, 라이트, 범퍼, 보닛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차량 외장재를 탈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공기압 드라이버가 전부다. 웬만한 건 다 뜯습니다. 외장은 거의 다 뜯어요. 쓸 수 있는 건요. 앞범퍼를 분리해야 하는데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차가 너무 노후한 것이 원인인 듯하다. 잘 안 되시나 봐요. 이게 차가 오래돼가지고요. 네. 녹이 좀 나가지고 안 나오네요. 지렛대까지 동원해보지만 범퍼는 쉬 분리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이렇게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여 분을 씨름한 끝에 겨우 범퍼가 분리됐다. 이렇게 분리된 외장재는 대부분 그대로 재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부품의 상태다. 그게 부품 탈거하는 순서예요. 이대로 그냥 부품을 탈거하라고.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쓸만한 부품을 예. 떼낼 수 있다. 그게 다 살려가지고 또 재활용 다시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된 외장재의 경우 단종된 차량의 부품을 찾는 차주들이 주 고객이다. 최근 재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차량에 장착된 오디오다.
특히 가격이 비싼 CD 플레이어의 경우 국내에서도 중고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이런 경우는 네. 일반 카세트 들려갖고 CD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품이라 네. 미리 그냥 따로 그냥 미리 갖다 좀 보관하는 거예요. 일반 단층 1층이나 뭐 2단 카세트 이런 거는 거의 수출을 많이 하고 규정을 하고. 근데 이제 CD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내수로. 생산이 중단된 단종 차량의 경우 일반 정비소에서 외장재를 구입하기 힘들다. 폐차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을 찾는 개인 차주들이 꽤 있는 편이다.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차량들이 오는 폐차장. 하지만 이곳에서 대부분의 부품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이 달리면서 달랜 타이어는 소모품이지만 그냥 버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타이어 휠의 활용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따로 분리해 재활용 업체에 넘기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1,800원으로 가격이 꽤 괜찮은 편이다. 이 알루미늄 이제 고쳐서 내는 겁니다, 이거. 이게 상태가 깨끗한 것만 판매가 되고 네. 손님들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그냥 고쳐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폐차장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품은 거의 없다. 소모품인 타이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중고 타이어는 가격이 저렴하다. 새 타이어에 비해 10배 정도 가격이 싸다 보니 일부러 중고 타이어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그래서 폐차장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그래서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양호한 타이어와 휠을 따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마모가 적은 타이어와 깨끗한 휠을 따로 모아서 새로운 타이어를 만드는 것이다. 타이어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만 재활용하는 것이다. 타이어는요 옆구리 부분 옆구리가 생명이에요. 네네. 이제 옆구리를 보고 그다음에 저기 여기 야마 패턴 남아 있는 패턴 정도를 보고 이렇게 완성된 중고 타이어는 다시 한번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타이어 밸런스기라는 장비를 통해 휠과 타이어가 제대로 맞춰졌는지 확인을 한 후에야 판매를 하게 된다. 새 타이어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중고 타이어도 많이 찾고 차가 또 오래되니까 이제 새 타이어 키긴 뭐하고 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중고 타이어를 많이 찾으세요. 차주가 직접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의 경우 특히 인기가 많다. 안테나에 왜 여기서 제품을 구하시죠? 그러면 간단한 거 싸니까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안테나. 이 정도면 정상이다. 하루에 작업하는 차량은 30여 대. 그래서 폐차장은 하루 종일 분주하다. 외장재 분리가 끝난 차량들을 지게차가 제2라인 작업장으로 이동시킨다. 겨우 외장재만 떼어냈기 때문에 원래 차량 무게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호이스트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차량 내부 부품 분해가 용이도록 차량들을 옆으로 세운다. 안 사놓으면 못 잡는다고. 잡아야 안 사놓으면 안 된다고. 잡아야 사놓고 잡아야 돼. 왜요? 아니 이게 전부 다 풀려야 되거든 이거. 하나씩 다 풀려야 돼. 아 쓰러지진 않아요. 쓰러지면 여기 이거 받쳐놓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받쳐놓으면 쓰러지는 거는 네. 이렇게 받쳐놓으면 안 쓰러져. 이곳에선 재활용이 가능한 엔진, 소음기 등 차량의 내부 부품을 분리하는데 본격적인 차량 내부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차 바닥에 외장재를 뜯어내는데 이때에도 사용되는 장비는 하나. 나사를 풀어주는 에어인팩이라는 장비가 전부다.
일일이 나사에 맞는 크기를 맞춰가며 하나하나 풀기 시작한다. 여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해체하다 보면 금세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옷에는 기름이 묻기 시작한다. 내부 부품의 경우 고철 가격만 해도 비싼 편이다. 엔진, 네네. 엔진 드러내고 고철도 이제 상고철 드러내고 네. 그렇게 그냥은 저 뜯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이제 임팩질하고 그냥 엔진은 엔진대로 빼고 고철은 고철 빼고.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은 상당히 위험한 과정이다. 산소 절단기를 조금만 잘못 작동해도 불꽃이 얼굴이나 팔 등에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라인에서는 산소 절단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공들이 대부분이다. 산소 절단기에선 연신 불꽃이 튀고 그 열기에 작업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고 말다. 차량 내부 부품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엔진이다. 현재 고철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550원 정도. 엔진의 경우 무게가 보통 200kg이 넘는데 대부분 고철과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고철로 판매를 해도 엔진 한 대당 가격이 11만 원이나 된다. 하지만 최근 엔진의 경우 수출품으로 더욱 인기가 높다. 자동차 수출 세계 5위. 한국차가 수출돼 있는 외국에서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 엔진 뺄 때가 제일 중요하지, 엔진 뺄 때가. 아, 왜요? 아니, 이게 잘못하면 이 엔진 안 나오면 재활용 수출로 간 거 깨지잖아. 깨지면 못 쓰잖아. 그래, 뭐 깨지면 못 쓰고 또 이 사람 위험하지. 또 떨어지면 사람 다치잖아. 그 위험하지. 그때가 제일 위험하지. 자칫 전선을 잘못 절단해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진을 해체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다. 한국 자동차는 세계 각국에 수출돼 있다. 관세가 붙는 수입 차량이다 보니 자동차 부품 역시 비싼 편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 부품을 따로 수입해가는 바이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부품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것들이다. 무거운 내부 부품을 해체하는 일이 힘들만도 하겠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힘들면 못하지. 맨날 하는 일에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이거 하기 때문에 네. 힘은 뭐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오히려 요즘은 수출이 늘다 보니 일할 맛이 더 난다고 말한다. EF 듀오 LPG 엔진, 갤로퍼 엔진, 그리고 여기 무스 602 엔진. 어떻게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떻게 아세요? 경력이죠. 국내에서는 단종된 차종이 수출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 폐차장에서 나오는 중고 부품 수출은 전망이 밝은 편이다. 거기도 자체 생산은 되는 게 아니고 자체 공장이 있으면은 생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해서 오는 부품이다 보니까 새 부품은 그만큼 관세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고품은 관세가 좀 우선 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후진국 같은 경우는 중고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낮 12시 폐차장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식당으로 향한다.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30분. 4시간여 작업을 한 기사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다 보니 식사량도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재덕 씨가 유난히 식사를 일찍 끝냈다. 식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아, 이빨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많이 씹지도 못하고 그냥 막 왜면 물 말아서 먹고 그래.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지는 20년 다 됐어. 89년도 들었어. 내가 89년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또 내 적성에 맞으니까 오래 있고 네. 이 적성에 맞게 했는 거지. 아무 일이라도 적성에 못 맞으면 못 하잖아. 기름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 하지만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 점심 식사 후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단잠에 빠져 있다. 힘든 작업 여건을 고려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30분 정도 낮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연신 차들을 집어올리는 특수장비가 눈에 띈다.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집게인 페카를 포크레인에 장착한 집게차다. 외장재와 내부 부품을 분리해낸 차량을 지게차가 옮겨오며 집게차가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한다. 남은 차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차량 외피를 해체하는 모습이 흡사 종이를 찢어내는 듯하다. 바위처럼 생긴 집게를 이용해 순식간에 차체를 뜯어내는데 불과 10여 분 만에 원래 차체 모양새는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휴지처럼 변한다. 히터, 라지에이터, 에어컨 등 고철로 팔 수 있는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된 부품을 빠짐없이 분리한다. 무딘 철로 된 집게지만 보기와 달리 작은 부품도 집을 수 있을 만큼 정밀한 장비다. 작은 스프링까지 집어올리는 모습이 사람 손만큼 정밀해 보인다. 차피를 뜯어내고 핸들이나 의자를 분리해내고 텅 빈 차량 안에서 집게차가 뭔가를 집어올린다. 다름 아닌 전선. 이것을 일일이 분리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구리로 돼 있기 때문이다. 킬로그램당 구리 가격은 5~6천 원. 최근 가장 가격이 급등해 일반 고철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비싸다. 차량 한 대에 들어있는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모으면 꽤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모든 것이 돈이 되는 것이다. 전선이 다 구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것도 되거든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폐차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집게차지만 유류값이 너무 올라 유지비 부담이 컸고 그래서 얼마 전 경유에서 전기로 공급 장치를 바꾸었다. 기름으로 이제 경유로다가 했을 때는 엔진으로 올려서 했을 때는 약 한 400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전기로 하면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한 달에 월. 그러다 보면 그 연으로 따지면 굉장하겠죠. 작은 전선까지 빼내고 나면 차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다. 집게차를 이용해 차피를 최대한 작게 만든다. 압축기에 넣고 작동시키자. 차는 아주 얇게 압축된다. 몇 단계의 해체 과정을 거치면서 1.6톤의 차량은 30cm 두께의 얇은 종이처럼 변하고 만다. 폐차장에서는 차량에 관한 쓸모없는 것이 없다. 이 압축된 차피들 역시 고철로 재활용된다.
오후 2시 30분. 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시간. 집게차가 멈춰있다. 정밀한 작업을 위해 특수 제작된 집게인 페카가 고장이 난 것이다. 좀 요 상태여야 되는데 요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요 상태로 마모가 됐어요. 지금 이 안에 이게 나사산이 있어야 되는데 요 안에 네. 나사산이 있어야 되는데 나사산이 다 망가졌어요. 이게 하도 오래 써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집게차의 이것저것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집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집게 작동이 안 돼. 전혀 안 돼요? 예. 갑자기 멈춰버린 집게차. 작업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진다.